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오늘 릴레이 인터뷰는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비구름이 북쪽으로 잠깐 올라간 건데요. 서울은 비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서울 중랑교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된 상태고요. 다만 북으로 조금 올라갔던 비구름이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서울도 오전에 비가 계속 더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가 250mm 이상,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많게는 150mm, 영동과 충청 지역은 최대 8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3도, 대구가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북부의 신거점 도시를 지향하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 동두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들어서 비가 오고 있는데 동두천시도 조금 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지금 동두천 상황 어떻습니까? 예, 동두천은 어제 168mm까지 왔어요. 예. 현재 피해상은 없었고요. 우리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뵈니까 어제 잠 한숨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황 보고받고 또 예. 조치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또 인터뷰 마치자마자 가서 또 바쁘게 또 상황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바쁘신 가운데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동두천 시민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악수하면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동두천시 현재 동두천시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동두천시는 미군이 많이 출원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업이 많이 있었고 또 거해 종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택으로 기지가 이전되면서 미군이 평택으로 가면서 우리 종사자들이 글로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인구가 좀 줄고 있고요. 또한 동두천은 청년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학교 다니다가 일자리를 찾을 나이가 되면은 현재 동두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동두천시는 67년 동안 안보도시라는 그러한 미명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법, 또 한미행정회단, 공유지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예. 또 전체 면적 중에 42%가 우리 미군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현재 없고 그래서 청년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선거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저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사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 예.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얕기 때문에 우리 동구천 혼자 힘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두천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두천 시민분들이 그러면 최용덕이라는 인물을 왜 동두천 시장으로 뽑았을까요?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제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공직하면서 제가 성실히 일을 해왔고 또한 동구천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 하면서 구석구석 많이 다녀봤고 직접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 시민들의 애환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시민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저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천시에는요. 그 여당시장이 한 16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엔 여당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호소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우리 민주당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시장이 돼가지고 우리 동구천에 16년 만에 여당 시장 한번 됐으니까 당에서도 많이 지원해달라. 우리 동구천시의 아픔을 국민 차원에서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온 국민이 동구천시가 왜 발전을 못하고 희생을 한 것은 단 안보라는 것 때문에 우리 5천만 원을 대표해서 우리 동구천시가 희생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서 좀 동구천시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지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도 이제 가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동두천의 시정 운영 방향,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동두천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안보도시로 희생 많이 했잖아요. 네. 일자리가 없다 그랬고 또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이 동구천으로 다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 상태로 계속 국가에서 방치하면 도시 소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각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하고 함께 해야 되고 또한 민주당에서 또 해야 된다. 저는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한 것은 예. 시장은 정치인이다. 정당 정치를 해서 정당 차원에서 동구천 시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의 애환이나 구석구석 살펴본 거 작은 것도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예. 동구천시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거는 산업단지 그런 것을 하지만 작은 부분도 다 챙겨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으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를 이유로 제약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천군 바로 밑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연천 군수님도 오셨다가 네. 가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못했나요?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도한 지 1950년에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주나 의정부 이런 지역은 미군 공유지가 있다고 해도 큰 거기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42% 즉 전체 면적의 절반이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예. 이것을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는. 공유지를 함으로써 국가가 파주도
억울하고 의정부도 억울하고 동구천도 억울하고 똑같이 와서는 안 된다. 그쪽 지역에는 이 공여지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거의 미미한 거고 예. 동두천은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약 42%를 우리가 일반 땅으로 갖고 있었다면 매년 한 280억 정도 예. 토지세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거죠. 그것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동천시는 진짜 도시 소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랜 예. 수건 사업이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부분인데 예. 지난 9일에 이달 9일이에요. 네. 시장께서 그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직접 면담을 하셨고 이 관련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그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현 정부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그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진척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군 공여지 반환의 일부는 됐는데 저희가 이제 캠프 KC하고 호비가 가장 큰 거예요. 예. 그 나머지 진볼스나 이런 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이 반환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환된 모빌은 지금은 이제 환경 치유 문제 때문에 국방부하고 환경부에서 환경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공여지가 반환된다고 해서 바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미군 공여지라는 것은 이것이 국방부에서 특별 회계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그 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평택 기지를 이전했는데 비용으로 쓰겠다. 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살아. 이렇게 원칙에 국방부에서는. 근데 우리 동천시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재정은 정말 없죠. 그런데 예.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정부 공약 1호가 공여지 개발은 국가 주도로 해 주겠다. 네. 용산처럼. 예,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군 부대가 호비도 연말에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캠프 KC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정말 애국 도시고 애국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라든가 평택에 미군이 이전한다 할 때 평택 시민은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가스통 갖고 와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동천 시민은 데모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연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천 시민은 정말 애국도시고 애국시민입니다.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군 반환 기지에 대해서 빨리 반환해달라고 데모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내가 볼 때는 여러 번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 평택에 약 17조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동천시에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게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균형 발전 기금으로 조금 투입된 거예요. 예.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동천 시민도 울 줄 알고 진짜 할 줄 안다. 다만 우리 시민들 성향이 애국 시민이고 애국도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을 뿐이다. 예. 다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제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정하다 안 되면 평택처럼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께서는 아무래도 동두천에서 또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동두천 미군 부대 때문에 동두천이 고통을 겪어왔던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롯이 동두천이 우리가 마음대로 이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 우리가 그 이전 이렇게 데모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가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그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고 저는 미군 부대를 강제로 철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끝까지 참고 싶어요. 다만 남북대가 좀 협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남북이 물류가 왕성되면은 동두천에 경원선이 있기 때문에 예. 물류단지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된다면 결국 미군은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자연이 떠날 때까지는 기다릴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동두천 시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더욱더 울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을 희생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예. 미국이 설상 떠난다고 해도 그 반환 시점은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사실 기지를 비웠다고 해도 예.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시점 멀리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땡기기 위해서 어떤 데모를 하거나 강력한 요구를 하고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동천 시민이 계속 안보 도시라서 감내할 테니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가 산단위를 만든다든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진짜 바라는 예. 거죠. 예. 그럼 2020년대 초중반 정도로 이제 그렇죠. 예상이 되겠군요. 예. 예. 자, 미군 기지 공여지 반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얘기도 할 게 많네요. 네. 이제 산업단지 얘기도 아까부터 강조를 해오셨는데, 네. 그 소유산 부근의 설립욕장 조성 사업도 있고, 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규모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한 면적을 3배 정도 이렇게 더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관련 얘기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공여지 등으로 우리 42%가 미군 공여지니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고 있는 지역이니까 국가 산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것을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30만 평을 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것의 해제가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그 식량 안보화, 식량 무기화, 식량은 반드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작업할 필요도 있다고 알고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구할 수, 이 진흥구역 해제될 이유는 동두천은 국가 안보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인들이 주둔한 도시, 국가에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안보로서 희생해왔는데, 식량도 보존할 수 있는 도시로 남아야 된다는 건 좀 불공평하다. 예. 우리가 많지 않은 30만 평 중에 한 16만 평 중에 농업진흥구역인데, 다른 도시에서 안보 갖고 책임지지 않았으니까 식량은 좀 책임지고, 동두천시는 이 식량에서 좀 빼줘서, 사업단지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동두천시도 안보는 동두천시가 여지껏 책임졌으니까 식량은 안보는 다른 도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급하게 빨리 이것을 해제해주고 그래야만이 우리 LH 공사에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기타 이유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늦어지면은 모든 사업이 지체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허가를 내주고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용도와 그렇죠. 관련해서 정부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역 현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그 하페리 신기시가지 주역에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그 상당히 15년 전부터 우리가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4만 가구 정도? 예, 있습니다. 4만 명 정도가 거의 거주하는데. 예. 우리가 하펠이하고 이제 하천 하나 사이에 그쪽에 돈사 20개 정도가 있고 개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모든 냄새가 우리 동두천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구지역으로 인해서 돈사 몇 개를 폐업을 하게 하고 그 보상을 줘가지고 악취는 좀 절감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악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EM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많이 뿌려주고 보급도 해주고 했지만 악취는 점검되죠. 원초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또 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거 동두천 땅이 아니고 양주 땅이니까 지사님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해서 원초적으로는
폐업하지면 이게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단 거기서 농가하고 합의를 해서 난 다른 업종을 전환하겠다라는 폐업 보상을 해서 그걸 하기로 하고 양주시장님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또한 양주시에서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류단지를 개발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선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충분히 줘서 예. 업종 전환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짧게 들어보죠.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도심공원 철거 그리고 버스터미널 신축을 두고는 도심공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철거하기엔 아깝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버스터미널 신축은 왜 두 개가 필요하냐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갈등 해결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그 중앙도심공원은 약 면적이 1,400평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래서 원도심인데 거기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소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터미널도 신시가지 쪽으로 이전하고 제가 선거 때 거기에 중앙도심에 사는 모든 상가와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를 두세 번은 다 방문을 했어요. 예. 이구동성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옛날에 거기가 제일 경제 활성화가 됐었던 지역인데 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어려워한다라고 했고요. 사실 1,400평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야외 무대가. 그래서 그 야외 무대 설치된 것은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약을 발표하는 데 섰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 원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지 주차장을 해서 예. 중앙시장과 중앙상가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무대 공연장을 없앤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선거 때 많은 시민들하고 얘기해서 받았지만은 예. 다시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4년 뒤에는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심 없는 사람,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정말 꼭 동두천에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한 시장, 이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그런 소망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노래 신청을 받았더니 노사연 씨의 만남을 골라오셨어요. 왜 이 노래 골라오셨는지요?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캠프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네. 근데 노래방을 가는데 집사람이 다 노래 한 번씩 시키는데 우리 캠프 요원들이 집사람 노래를 시켰어요. 근데 잘 못하는데 발음을 하더라고요. 바람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꼭 나한테 바란 것 같아요, 집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 집사람한테 너무 내가 무관심하게 살았다라는 걸 느꼈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하니까 집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바람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 동두천시 이끄시려면은 더 또 부인분께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렇죠.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동두천시 지금 비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사연의 바람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 시장이었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스쿨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신선희 교육정책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초등학교 전 스쿨버스에다가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 추진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통학 환경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쿨버스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년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울시에서 운영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관련 그 안타까운 사고 보도가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인데요. 예. 운전자가 차량 종료 후에 모든 어린이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 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으로 태그를 하게 되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를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NFC 단말기는 스쿨버스 한 대당 3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내부 맨 뒷좌석과 차량 외부 앞뒤쪽에 각 1개씩을 부착을 해서 잠든 아이 확인뿐만 아니라 전후방 사각지대까지 확인을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린이 끼임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차량 운행 종료 후에 5분 이내에 그 단말기에 태그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스마트폰과 학교 관리 PC에 1분 간격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갇힌 사고를 2중 3중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 그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런 기술적인 조치는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스쿨버스 운전자라든지 탑승 보호자들의 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가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다면 학생 및 학부모가 더 안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스쿨버스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4일에 53개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 사고 예방 수칙, 응급처치 및 침체 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이 도입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네.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되나요? 네. 현재는 서울시에서 53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중학교길 통학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들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스쿨버스 운영을 58개교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확대되는 스쿨버스에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 스쿨버스 운영 확대 계획과 더불어서 그 안전 하차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선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그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요? 네, 그 경기도가 그 지역화폐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시상금, 또 그 복지비 등을 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화폐는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상품권, 또 그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다양한데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1조 5,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7,053억 원 정도는 시군 자체 사업에 쓰이고 8,850억 원은 지자체가 분담하는 청년 배당과 산후 조리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지역 화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돼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역 화폐가 도입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 골목 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기록적인 더위에다가 태풍 또 최근에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충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해충의 발생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경우에 작년에는 경기도 내 25개 시군에서 3,123헥타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26개 시군에서 3,508헥타르가 발생해서 12% 이상이 늘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7개 지역 203헥타르에서 발생해서 작년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예.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에 집계된 수치라서 앞으로 발생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날개 매미충은 농작물의 잎이나 열매의 즙을 빨아먹어서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요. 또 배설물로 인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요. 기술원 측은 이들 해충이 다음 달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알을 낳기 때문에 농작물에서 성충이 발견되는 대로 9월 중순 이전에 방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피해 없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기술 자문 대상 아파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공동주택 기술 자문이 어떤 건가요? 네, 공동주택 기술 자문은 경기도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 적정한 시기와 또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서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 자문단은 건축과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문 대상 아파트를 확대해서 사실상 도내 모든 아파트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동안 경기도의 이 공동주택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상을 관리 주체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문한 이후에 공사한 내역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지원하는 것도 기존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생활 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공동주택 기술 자문을 받은 곳은 모두 555곳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94%가 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서 경기도가 이번에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장이 많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많은데 첨단 장비와 드론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된다고요? 네, 전국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또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한 곳이 바로 화성시입니다. 네. 화성시가 이들 공장의 악취와 유해 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첨단 장비와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동식 첨단 대기질 분석 장비를 탑재한 환경 감시 차량을 운영해서 오염 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1조분의 1 이하의 물질까지 분석할 수 있는 다중이용 질량 분석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22종의 악취 오염 물질과 또 유해 대기 물질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으로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사업장에서 악취를 채집하고요. 악취 발생 장면을 촬영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김학모 YTN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 잘하시고요. 끝으로 제일레빗이 부르는 낭만 여행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떠나보고 싶은 여름